이번 영상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찐으로 추천하는 내돈내산 여행템. 여러분, 저 드디어 제 인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 갑니다. 와! 심지어 혼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2주간 유럽 여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웬걸 스페인이 유럽 중에서도 소매치기가 많기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매치기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전부 다 소매치기 관련된 영상으로 이렇게 뒤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봤더니 제가 지금 이제 내가 소매치기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 소매치기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유럽 여행과 관련된 뭐 소매치기부터 시작해서 여행 준비물 싹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싸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캐리어는 요 캐리어인데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요 빨간색 캐리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 근데 그 캐리어는 32인치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그 같은 세트인 26인치짜리 캐리어입니다. 일단 이거는 그 크로커다일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희 엄마가 홈쇼핑으로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32인치, 26인치, 20인치 이렇게 3개로 세트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유니크한 게 또 우리 캐리어라고 하면은 옆이 길고 폭이 좁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라서 공항 수화물 나올 때 눈에 띄기가 참 좋습니다.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바퀴가 아주 잘 굴러가요. 일단 여러분, 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자주 일 때문에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고 짐을 끌 일도 많고 또 본가를 다녀오는 거다 보니까 늘 짐이 완전 무거워요. 늘 한 20kg 이상은 기본으로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퀴의 중요성을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캐리어를 살 때 이거는 꼭 체크하고 사시라고 하고 싶은 게, 보통 캐리어 사실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잘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사죠. 이거는 어떤 캐리어든 다 잘 굴러갑니다. 근데 짐을 무겁게 넣고도 잘 굴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좀 되게 유명한 브랜드 것도 큰 돈 주고 하나 샀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조금 한 20kg, 30kg 되잖아요? 얘가 내 마음대로 끌어오지가 않아. 그냥 저는 이렇게 일자로 끄는데 얘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빠진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무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얘는 정말 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시죠? 바퀴에 요 고무 링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샀거든요. 근데 처음 껴봤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껴봤는데 지금 잠깐 느끼는 걸로는 잘 굴러가고 딱히 빠지는 기색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가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다들 이걸 껴놓고 여행을 다녀오면은 집에 와서 막 귀찮게 바퀴 닦거나 씻을 필요 없이 그냥 요 고무 링만 휙 버리면 된다 라고 해서 다들 요거 많이들 끼시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것도 그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돌길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더거더거더거덕 할 때 소리가 그냥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이렇게 막 들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요런 실리콘이 있으면 살짝 충격도 폭룡폭룡 뭔가 잘 잡아줄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우선은 뭐 소매치기 방지 물품이기도 하자 그냥 이제 여행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들고 갈 가방은 딱 요렇게 2개예요. 제가 소매치기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절대 타겟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명품 가방, 비싼 장신구들을 절대 들고 다니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뭐 브랜드 가방 이런 건 절대 못 가져가니까 털려도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적을 만한 가방을 위해서 에이블리에서 정말 싼 가방을 샀습니다. 이렇게 2개만 들고 갈 예정인데, 사실 근데 말이 타겟이 되지 말라라지만 제가 뭡니까? 젊은 여자 아시아인 혼자 간 관광객이에요. 아마 금방 100m 내에서 제가 제일 만만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일단 한 번은 타겟으로 쟤 어디 괜찮을까? 이렇게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여행지 가면 괜히 이렇게 막 물건만 이렇게 칭칭 싸매서 귀중한 거 있는 티를 내지 말아라.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용을 써도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하자, 여러분들도 이거는 정말 유럽 여행 가면 무조건 이것만은 유념해 둬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딱 2가지 있습니다. 한시라도 짐을 내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유럽 여행은요, 짐이 내 손에서 1초라도 떨어지면 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짐이든 간에 내 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2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조건
경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고 가는 짐도 딱 하나로만 줄여야 되고 캐리어도 2개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캐리어 하나만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소매치기들의 수법들 중에 하나가 또 막 내가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막 티켓 발권하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정신이 가 있을 때 뒤로 싹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짐에만 24시간 계속 집중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무조건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짐을 줄여야 돼요. 내 언더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그 2가지를 가장 유념해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가방이 요거입니다. 자, 일단 이 가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멜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어요. 유럽 여행에서는요, 여러분 크로스백으로 무조건 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앞에 짐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근데 이 가방은 또 좋은 점이 슝 하면은 이렇게 백팩이 돼요. 저는 사실 백팩으로 메고 다니진 않겠죠. 왜냐면 얘네가 털어갈 수도 있으니까.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닐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고요. 예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 모든 영상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열기 쉬운 가방은 소매치기도 열기 쉽다. 그래서 내가 열 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소매치기들도 아우 불편해 하고 그냥 간대요. 왜냐면 소매치기들은 정범죄여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가 가방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눈치채고 뭐야? 이렇게 하면은 걔는 그냥 도망가요. 거기서 뭐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이라도 내가 눈치챌 만한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열 때 귀찮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가방을 딱 보시면은 버클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퍼만 열려고 하면 걸려서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 이 버클을 여기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껴서 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 다음에 제껴서 지퍼까지 열어야 돼요. 이러는 동안은 솔직히 내가 눈치를 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유럽 에디션이다 라고 해서 이 가방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런 주머니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자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슉 밀어줘야 얘가 열려요. 아주 그냥 몇 가지 절차들이 쏙쏙 필요한 가방이어서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가방인 것 같다. 싼 가격으로. 그래서 이 가방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가방은 이 가방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백팩으로도 멜 수 있고 얘는 아까 거랑 다르게 그냥 지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다닐 거냐. 이 가방을 사니까 이 인형을 또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그고 인형에는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이 지퍼랑 이 가방을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닐까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메고 있었어. 얘네가 가져가려고 해. 그래서 지퍼를 딱 열려고 해. 탁! 안 열려요. 왜냐면 이 고리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은 소매치기가 쉽게 털어갈 수 없겠죠. 물론 저도 열 때 귀찮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어마무시한 나라라고 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짠! 여러분들 여행 관련된 용품 보실 때 이 브랜드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여권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권 케이스이자 지갑으로 쓸 생각입니다. 요만한 사이즈에 끈까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만 딱 매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렇게 열잖아요. 한쪽에는 여권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메쉬망이 있고 한쪽에는 카드를 이렇게 또 잔뜩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볼록하게 동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일단 지갑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뭐 넣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열면 현금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 RFID 요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삑 스캔해가지고 안에 있는 여권 정보나 카드 정보를 훔쳐가지고 결제를 또 하는 그런 범죄가 막 떠돌고 있대요. 그래서 요 스캔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안티나이프라고 해서 칼 같은 걸로 째려고 해도 안 째지는 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돼 있대요. 요즘 이제 많은 트래블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카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무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실제로 찐으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카드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요 트래블 월렛 카드가 있죠. 해외 환전 수수료, 결제 수수료 다 무료인데 그래서 초반에 되게 애용을 했었는데 얘는 아무래도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였나? 뭐 그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될 거야. 제가 우연찮게 다음으로 알게 된 게 이 토스의 외화 카드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토스 카드고 색깔도 되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예쁜 그런 카드여가지고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카드에서 이제 외화 카드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환전까지 막 무료로 계속 할 수 있고 얘는 아무래도 토스 뱅크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토스 앱 하나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빠르고 쉽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캐시백 이런 것도 너무 편하고 여기저기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돼, 교통카드도 돼, 해외에서도 돼, 환전도 돼, 뭐 ATM 수수료, 결제 수수료 다 무료야. 그래서 사실 얘는 거의 정말 가장 완성에 가까운 카드가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거의 지금은 얘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외적으로도 보통 다들 일반 은행에서도 이런 트래블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 신한의 트래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도 그냥 신한에 있는 체크카드랑 똑같은 건데 얘는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일반 뭐 이런 두 카드랑 똑같이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 해외 환전 수수료 다 무료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일일이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 현재 시세에 맞춰서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그 원화 충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 또 좋은 점이 뭐냐, 전 세계 공항 라운지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월 실적 30만 원만 채우면은,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고 환영합니다. 이게 전월 실적만 채우면은 더 라운지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그냥 QR코드만 보여주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맛있는 식사들을 막 먹을 수 있고 쉬고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너무 아주 철통 보안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닐 거냐, 여기 고리를 또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고 다니진 않을 거고, 하면은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음으로 등장하는 소매치기 방지템이 있습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산 소매치기 방지 스프링인데, 이거는 뭐 일본 다이소에도 있고 한국 다이소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요. 그래서 뭐 가방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뭐 여러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있는 요 고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쓱 걸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탄탄 돼 있죠? 여기를 딱 스프링거 걸어두면은 짠!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하고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쓱 꺼내서 카드만 이렇게 쏙 꺼내가지고 주면 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이걸 보고 샥! 하도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안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다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워낙에 쭉쭉 잘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쓰는 거에 불편함도 없고 아주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음으로 기내에서 필요한 아이템인데, 제가 도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또 경유까지 해서 이동 시간만 20시간이에요, 편도.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크리넥스 가습 마스크 안에 주머니가 있고 거기에 솜이 있어서 물로 적셔서 이렇게 하면은 가습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촉촉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두면은 잘 때 입이 벌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죠. 다음으로 가글과 칫솔인데, 일단 가글은 뭐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것도 요즘 많이 나와요. 다음, 정말 이거 여러분 엄청 추천인데, 그냥 이런 칫솔이에요. 근데 이게 안에 치약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빈 상태로 파는 건데 그냥 여기 뚜껑 쭉 열어가지고 치약 꽂아가지고 쫙 짜놓고 다시 쏙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치약 칫솔 세트 은근히 부피 차지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쏙이라서 너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내식 먹고 좀 찝찝해서 양치하고 싶을 때 이걸로 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막 비행기 화장실에서 조금 양치하기 찝찝할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땐 그냥 가글만 오르르륵 패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핸드크림인데, 보통 여러분들 핸드크림 같은 거 사면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딸려오기도 하잖아요. 특히 비행기에서 되게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제 챙겼고, 짠!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 정말 추천. 우선은 요즘 보조 배터리는 한 3만 암페어 이하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요즘 또 되게 이제 그 비행기 화재 때문에 이게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지퍼백 하나 쏙 넣어두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끼움이라는 브랜드의 보조 배터리인데, 이런 식으로 선이 안에 내장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내장으로 8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몇 와트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 고속 충전인지 아닌지도 다 나와 있고, 배터리 잔량까지도 표시가 돼 있어요. 가격도 한 3만 얼마였는데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 거 전 처음 봐서 얘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이런 조그만한 주머니에다가 다 하나씩 넣어놨는데, 이런 충전기나 이런 C타입 줄 이어폰을 챙겨갈 겁니다. 우선 이어폰 쓰시는 분들 배터리 금방 꺼지죠? 저는 또 산지 오래돼가지고 뽀로롱 쉽게 꺼져버려가지고 무조건 그 20시간을 버티려면은 유선 이어폰이 필요해서 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베개인데, 뭐 사람들마다 의미가 없네, 어차피 못 자니까 펌프형으로 가져가야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탈 것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 목만 좀 받쳐줘야 된다, 이런 게 큰 사람인데, 에어형 같은 경우는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친구. 이거는요, 이렇게 안에 뭐가 박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느 방향으로 쓰든 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쓰려고 하든 얘가 이렇게 쭉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 고정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목베개가 아니더라도 경추 베개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집에서도 쓸 수 있어. 그냥 이런 데다가 여기서 이렇게 두고 자는 게 사실 목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도 쓸 거로 얘를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근히 부피가 되게 큰데 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슉 하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또 정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소매치기 방지품. 여행 갔을 때 털렸을 때 가장 먼저 멘탈이 터지는 거 휴대폰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런 거 뭐 하나 띡 케이스 안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줄 다들 많이 연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소매치기 방지로 구매한 게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케이스티파이 건데 이런 식으로 체인으로 된 케이스티파이의 스트랩인데 일단 보기에 일단 너무 예쁘죠? 그리고 줄 조절도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 띡 눌러서 슈르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넣어뒀던 요 케이스티파이 요 줄에다가 그냥 슝 이렇게 넣으면은 짠! 내가 지도를 보고 있을 때 소매치기가 뭐 킥보드를 타고 오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가면서 내 걸 가져가려고 해도 탁! 어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아직 살짝 불안하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 스트랩입니다. 이것도 이미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티파이의 예쁜 용의 액세서리인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여기 그냥 줄에다가 쓱 걸어서 손목에 이렇게 걸어두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휴대폰을. 누가 가져가려고 해서 해도 어머나 했는데 어머 요거까지 이렇게 완전 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론상 내가 휴대폰을 털릴 수는 절대 없다. 저는 이걸 한시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또 다음으로 제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원래 콘택트도 서클 렌즈도 그냥 안 끼는데 이번에 기왕 여행 간 김에 조금 컬러 렌즈, 서클 렌즈도 좀 껴볼까 싶어서 렌즈를 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약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또 렌즈까지 가능한 요거를 들고 갈 거예요. 짜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파우치인데 여기 안에 저의 각종 카메라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제가 산 카메라가 있죠. 바로 오즈모 포켓3입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이번에 아무래도 번역기도 봐야 되고 지도도 봐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영상 찍다 잠깐 껐다가 이거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마련해야지 해서 샀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짐벌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냥 슉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짐벌이 돌아가서 카메라가 켜집니다. 전환 같은 것도 되게 빠르고 너무 좋고 사이즈 자체가 되게 컴팩트하죠. 가면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있잖아요. 다들 이런 흡착판 쿠팡에서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여기에 붙어서 그냥 뭐 어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돼요. 배터리 핸들, 삼각대, 마이크 이런 것도 다 챙겨갈 거고 SD카드도 챙겨갈 거고 여행 다닐 때 유심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는 말톡에서만 늘 유심을 샀었는데 이번에 14일치 무제한 유럽 전역 가능한 유심을 샀어요. 그 다음은 요거 SD카드 인식할 수 있는 뭐 이런 허브랑 외장 SSD가 있습니다. 짠! 요런 다이어리인데 여유롭게 힐링하는 여행이 이번 컨셉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글도 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지나가다가 만약에 친해진 사람 있으면 한마디씩 적어줘 라고도 하고 싶어서 다이어리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조금 여러 유럽 느낌 낭낭한 이런 느낌을 샀고요. 뭐 일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냐면 내가 만약에 휴대폰이 털려버렸을 때 내가 숙소 위치를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이름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모든 일정표 이런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여행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일정들을 미리 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회화 같은 것도 이제 적어갈 예정이에요. 이런 휴대용 휴지들을 들고 갈 건데 이게 정말 조그매요. 아주 그냥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인데 제가 아직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화장실마다 휴지가 있을 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모르다 보니까 휴지 같은 거 무조건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우리 막 휴대용 휴지라고 하면 은근히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조그맣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대량으로 샀고요. 그런 느낌으로 포맷 미니 물티슈인데 정말 미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전혀 무겁지도 않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은 뭐 나타, 에그타르트 같은 거 츄러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물티슈 하나 딱 있으면은 너무 좋다 이거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짐이 아니라 싸는 짐으로 갑시다. 자, 여기 안에 저의 이제 세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도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파우치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 다른 것들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걸 넣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를 어떻게 썼냐 화장 파우치는 따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딱 탈부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안 들고 갈 거고 각종 세면도구, 스킨케어, 약 같은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일본 여행 유튜버로서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늘 이런 세면 파우치를 들고 다닌단 말이죠. 여기 안에 화장솜을 이만큼 넣고요. 미마이 리무버 이런 거를 소분을 해서 넣어두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클렌징 팜을 따로 소분을 했어요. 얼굴용 크림. 근데 또 혹시 몰라서 클렌징 오일도 챙겨갈 겁니다. 시실 렌즈도 다 여기 넣어놨고요. 이것도 정말 유용한 템인데 여기 안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폼 클렌징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짧은 여행은 아니다 보니까 샴푸, 린스 이런 거를 많이 써야 될 텐데 제가 에어비앤비에도 묵고 무슨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도 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샴푸, 린스가 제대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다 한들 되게 유럽의 이런 석회질과 합쳐지면서 되게 머리가 퍼성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챙겨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샴푸, 린스, 폼 클렌징 이렇게 또 딱 소분을 해서 이렇게 슉 하나 꺼내가지고 탁
열어서 쓰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짐 차지도 안 하고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죠. 거의 손바닥만 해요. 헤어 에센스 요만한 것도 들고 가고,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벌레 방지 퇴치예요. 이건 뭐냐? 일본에서 파는 건데 요 사라탁토, 제가 모기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진짜 많이 붓고 그 흉터가 진짜 오래 가고 가려움도 정말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물려서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다리가. 그때 이제 일본 분들이 모두 이불모아 추천해준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서 뭐 어디 나갈 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맨다리에 이렇게 쓱쓱 뿌리고 나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분을 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요거는 진드기 퇴치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였는데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또 막 에어비앤비기도 하고 이래서 침구에 이런 살균 소독이 얼마 정도 됐을지를 모르겠어서 이것도 그냥 이제 딱 가자마자 이렇게 침대나 베개에 이렇게 차차차차차 뿌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던 에센스라 가지고 별로 안 무거워서 이거 그대로 들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다니고 있는 피부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제가 이제 피부가 뒤집어질 때 막 뭐가 날 것 같고 막 좀 오돌토돌 뭐가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걸 흔들어서 이렇게 조금 뿌리면은 되게 빠르게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이거 바디로션 샘플 같은 것도 들고 갈 거고요. 스킨 로션을 갈 때 저는 이제 늘 요 세면 파우치랑 요렇게 하나만 들고 가는데, 이거는 그냥 지퍼백이에요. 여기 안에 제가 쓰고 있는 스킨 토너 패드를 그냥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챙겨가지고 놔두는 거죠. 그럼 그냥 요것만 한 장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대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컴팩트하고 아주 얄부리하게 들고 갈 수 있죠. 휴족 시간, 그다음에 또 혹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테라플루랑 각종 밴드들도 들고 갈 거고, 얼굴에 뭐가 뿅 날 수도 있잖아. 여행 갔는데 나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좀 예쁘게 붙일 수 있는 이런 여드름 패치도 들고 갈 거고, 유럽의 이런 석회수가 뭐 그렇게 머릿결이 푸석해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헤어팩도 들고 갈 겁니다. 이건 이제 진짜 미용실 같은 데서 쓰는 느낌의, 이게 주에 한 번 쓰는 그런 헤어팩인데 딱 제가 2주 가니까 하나씩 쓰면 될 것 같아서 챙겼고요. 거기서 여행 가면 뭡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군것질도 하고 또 안 맞는 갑자기 해산물도 먹을 거고, 그럴 때 대비해서 오우타이산. 오우타이산이 이렇게 또 개별 소분된 패키지도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들고 갈 거예요. 메쉬망 쪽에 뭐 실핀하고 머리끈을 들고 갈 거고요. 또 이미 모기가 물려버렸어. 그럼 어떡해? 일본인들이 또 엄청 많이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호빵맨 패치가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도 아마 팔 텐데 물린 곳에 그냥 요거 하나 띡 붙여놓는 거야. 그럼 이제 덜 가렵대요. 그 다음에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후시딘 샤워하러 갈 때 요거 하나만 쏙 들고 홀랑홀랑홀랑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그 두꺼웠던 거를 이렇게 또 컴팩트하게 줄일 수도 있어요. 어머나 대단해요. 다음으로 요 약통을 들고 갈 건데, 현지에 가서 아프면은 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먹는 약들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타이레놀이랑 뭐 실누르 감기약, 시차 적응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원래 좀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서 여기 식물성 멜라토닌 요것도 이렇게 챙겨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부스터를 줘야 되는 부스터 비타민도 챙겨갈 거고, 이런 선스틱도 아주 중요하죠. 선크림도 잔뜩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파리로 유학을 갔던 일본인 지인분이 말씀을 하시길, 캐리어에 무조건 에어태그 넣어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경유를 할 때든 캐리어에서 짐을 찾을 때든 그렇게 짐이 잘 없어진대. 근데 이건 털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공항 내에서 막 여기저기 뭐 하는 그 절차 안에서 내 짐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하루 종일 못 찾은 적이 있었대. 그게 엄청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애플에서 나온 에어태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넣어두면은 얘가 위치 추적기 같은 게 되는 건 거야. 그래서 휴대폰에서 내비처럼 알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에어태그가 잡힙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안 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미 이걸 한번 샀습니다. 차키에다가 얘를 걸어놨었어요. 왜냐면 차키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 어느 순간 차키를 딱 봤는데 얘만 키홀더에서 뚝 빠져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거 어딨냐 이거 찾아보는데 그때부터 안 찾아지는 거야. 여기 차키 지금 연결된 위치 없음이라고 떠. 얘는 물건을 잃어버릴 때 그 물건의 위치를 찾으려고 넣어둔 건데 정작 얘가 없어졌고 얘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어서 얘를 안 사고 싶었는데 무조건 해놓으라고 하길래, 그래서 얘는 그냥 캐리어 안에 이렇게 쏙 넣어둘 생각이에요. 근처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해서 소리 내서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찾기를 누르잖아? 그러면은 내가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근처에 있다고 떠. 근데 얘가 멀어지잖아? 지금 나랑 거리가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가
이렇게 미터로 나옵니다. 또 내비처럼 또 멀리 있으면 화살표로 저기로 가라 이렇게 또 알려줘. 다음으로 이런 어댑터 여행 갈 때 많이들 들고 가시죠? 근데 사실 유럽은 한국이랑 똑같은 이런 돼지코예요. 그냥 한국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좀 이런 일본에서 쓰던 110V짜리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샀던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저는 다이슨을 가져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전압이 2400W까지 된다 그래서 드라이기가 한 1900W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능하대. 그래서 오케이 했었는데 일본에서 쓰는 110V짜리는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그냥 이런 변환만 해줄 뿐이고 승합을 해주는 건 아니라서 전력을 올려줄 순 없대. 그래서 쓰는 순간 다이슨이 고장이 나든 이게 터지든 뭐 될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저는 이걸 살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냥 멀티탭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 이제 USB도 쓸 수 있고 C타입도 2칸이나 쓸 수 있어서 그냥 얘를 가져갈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챙겨갈 거고요. 이번 여행은 향수 요 르라보의 말차 요거를 들고 갈 건데 이게 조그마한 사이즈라 가지고 딱 여행할 때 가볍게 들고 가기 좋단 말이죠. 근데 여행지에 가면은 딱 거기 있는 면세점에서 새롭게 향수를 사서 그 새로운 향수를 그 여행 내내 뿌리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 향기를 맡으면은 그때 여행이 그냥 아주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살까 싶어요. 압박 스타킹이에요. 요 일본에서 산 건데 이거 한국에서도 파는데 슬림워크의 압박 스타킹 요게 좋다고 하길래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원래 쓰던 거는 딱 동아리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발부터 잡아주더라고요. 다음으로 다들 이거 많이들 챙겨가시죠? 캐리어 무게 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냥 오고 가고만 하는 거면은 상관없는데 이번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넘어가고 막 이런 국내선 비행기들을 3번 이상 타다 보니까 비행기마다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를 챙겨갈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파우치. 다음에 짠! 샤워기 필터입니다. 유럽이 석회수 때문에 무슨 뭐 피부가 대가리가 되네, 머리가 퍼석해지네 뭐 이래서 다들 무조건 여행 갈 때 이런 거 챙겨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쿠팡에서 미리 사놨어요. 근데 갑자기 몇 가지 제가 막 영상들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그거 괜히 무겁기나 하고 이 노즐이 또 안 맞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가져가봤자 이렇게 못 쓰고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들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크게 안 뒤집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취소를 했어요. 근데 영상을 요즘 보면 볼수록 또 막 심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괜히 불안해서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인드로 급하게 그냥 테무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사려고 했었는데 일본은 여행용으로 이런 걸 안 사나 봐. 아마존에 진짜 찐 집에서 쓰는 헤어 샤워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뭐 7만원 8만원 이래. 그래서 빨리 오는 것도 없고 보니까 그래서 테무는 좀 빨리 오길래 어쩔 수 없이 테무로 이제 구매를 한번 했습니다. 머리 헤어 집게 같은 것도 들고 갈 거고요. 이게 호텔 가면은 이거 가져가도 되는 슬리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챙겨갈까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이런 데는 슬리퍼가 딱히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얄부리하고 가벼운 거 하나 챙겨가면 될 것 같고 다이소에서 산 미니 돗자리예요. 그냥 이렇게 똑딱이 딱 열어서 가볍게 그냥 놓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어차피 혼자 가다 보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를 해도 됐었고 이제 유럽 여행은 다들 이제 뭐 길거리 언덕 이런 데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이렇게 버스킹 보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돗자리를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길래 얘를 또 챙겨갈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길 가다가 여기 예쁘다 싶으면 저기 바로 깔고 앉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정말 애용하는 아이템인데 요 루루룬이라는 브랜드에 요 하나에 7장이 들어있는 건데 처음에 스킨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써도 얼굴에 부담이 없고 화장하기 전에 화장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자기 전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살짝 그런 느낌이라서 얘를 또 챙겨갈 거고요. 그래도 가면은 화장대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길래 이런 휴대용 거울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딱 세워서 화장할 용으로. 제가 피부가 뒤집어질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진정 계열의 마스크팩들을 또 들고 갈까 싶어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딱 하나씩 뽑아서 쓰는 건데 베개 커버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사이드 부분을 그냥 베개 뒤쪽에 이렇게 쓱 끼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피부가 뒤집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베개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서 침구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을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요거 하나를 그냥 쓱 깔고 잘까 싶어요. 그리고 이걸 되게 많이 들고 갈 거거든요. 얘를 살짝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톡톡 해서 얼굴 페이스 타월 대용으로도 쓸까 싶어요. 재질이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자물쇠. 이 와이어 자물쇠를 산 이유는 기차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탈 일이 많을 텐데 내 캐리어를 누가 또 들고 튄대. 그래서 와이어 같은 걸로 이제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싹 걸어두면은 못 가져가니까 또 이걸 자르려고 하고 있어도 그 자르는 동안은 내가 볼 테니까 요거를 이제 또 챙겨갈까 싶고요. 호텔 안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털릴 수가 있대. 그래서 이제 캐리어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창창창 묶어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애용하는 매그리즘의 핫 안대를 무조건 끼고 자야 되는 타입이어서 가져갑니다. 이게 겨드랑이 같은 거 땀났을 때 옷에 이렇게 또 땀이 비칠 수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얘도 챙겨갈까 싶어요. 머리핀 같은 것들도 가져갈 거고요. 이런 파우치에 뭐 양말, 속옷들 이렇게 쫙 넣어가고요. 이번에 챙겨갈 신발은 아디다스의 리본 달린 신발.
요거 운동화 하나랑 요 프라다의 요 로퍼를 가지고 갈까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신발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발이 까진다고 봐야 되는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고 갈 옷 중에 이거랑 너무 잘 맞는 옷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나 들고 갈까 싶고, 또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입을 때 되게 이제 막 고민 많이 들잖아요. 막 옷 찾을 때 잠깐만 오늘 뭐였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착장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볍게 이제 이날은 어디 가는 날이고 뭘 하는 날인데 그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침에 잠깐 오늘 며칠이더라, 오케이 그럼 오늘 이거 하면서 캐리어에서 그냥 그것만 쏙 꺼내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신발을 쌀 때 요런 그냥 운동화 사고 오는 부직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쓱 넣어가거든요. 사이즈도 딱 맞아요. 이 프라다 신발은 어쩔 수 없이 이 전용 가방을 따로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야 돼요. 또 이제 거기 그 더운 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되겠습니까? 화장품 픽서 필요하겠죠? 거기 바람이 엄청나게 분대요. 헤어 스프레이까지 들고 갈 겁니다. 거기가 유럽이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나라라서 사진 같은 거 찍으려면 무조건 머리를 좀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도 챙겨갈 예정입니다. 요 가방을 또 추가로 챙겨갈까 싶은데 이거는 여행용 가방이라서 이렇게 캐리어 뒤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가방을 딱 챙겨가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짐이 조금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얘를 따로 챙겨갈까 싶기도 해요.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산이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일본에서 무조건 사셔야 되는 꿀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적힌 요 브랜드가 되게 일본의 이제 로프트라든지 플라자 같은 이제 가게에서 되게 많이 팔아요. 근데 이게 정말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런 콤팩트한 사이즈에 이게 양산겸 우산이 돼요. 그래서 또 유럽에서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럴 때도 있고 또 햇빛도 되게 세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양산 우산 다 해결된다. 이거 아주 가벼워요. 이게 최고의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는 여러분 무조건 이거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고데기. 이 고데기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쓰던 건데 앞머리용으로 딱 가져갈까 싶어요. 좀 이렇게 정신없었고 되게 방대한 양의 정보가 담겨있던 영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몇 분 될라나? 자, 이렇게 저의 첫 유럽 여행 패킹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경량화 플러스 완벽주의, 요거를 좀 다 챙겨준 그런 짐 싸기가 아니었나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다음으로 저의 유럽 여행이 쫘라락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 바이바이.